자수서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물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계속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재질이 안 좋고 나중에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을 때 형량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아마 전략을 짜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받은 건 맞는데 아마 이게 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없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 수재도 아니다. 아마 예. 이런 쪽으로 그냥 단순한 선물용 뿐이었다. 그러니까 인사 대가의 청탁이 아니었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갖고 가려고. 그리고 또 앞서 서정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몰랐다고 점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건이 당연히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액에 따라서는 만약에 1억 원 이상의 그 물건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형량이 아주 높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아마 이제 그거는 최대한 막으려고 지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임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이 목걸이가 김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안 받았다. 그러니까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죠.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해서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목걸이인데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서정호 변호사는 받은 건 인정하고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 바꿨을까요, 진술을? 그러니까 지금 자수서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물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계속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재질이 안 좋고 나중에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을 때 형량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아마 전략을 짜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받은 건 맞는데 아마 이게 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없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 수재도 아니다. 아마 예. 이런 쪽으로 그냥 단순한 선물용 뿐이었다. 그러니까 인사 대가의 청탁이 아니었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갖고 가려고. 그리고 또 앞서 서정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몰랐다고 점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건이 당연히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액에 따라서는 만약에 1억 원 이상의 그 물건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형량이 아주 높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아마 이제 그거는 최대한 막으려고 지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어쨌든 이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통일교도 그렇고 이제 뭐 서희건설 측에서 받았던 것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확인을 할 그런 방법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해서 이제 불복을 한 거거든요. 이제 불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도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뭐 윤 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뇌물수수의 공범도 아니고 예.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변호 전략인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애초에 이걸 처음에는 빌렸다고 얘기했다가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다가 모친 선물이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는 실제 법원이 판단하는 데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 것도 예. 이 목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딱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김 여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재판에 와서도 만약 한사코 이제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아마 이제 높은 형량이 찍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다른 진술, 그러니까 예. 이제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 다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부여를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이제 판단은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지금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와드릴 것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위 자리 알아봐 달라 했고 총리실 권유에 부탁이 통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진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저런 방어 전략이 저는 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일단 서희건설 이 회장 그 자수서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한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다가 그 한덕수 총리가 비서실장 임명 배경을 두고서 아무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박성근 검사를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던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인사권자가 그걸 이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고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이걸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는 이게 대가성 없는 그냥 선물이었다. 이 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일체 수사, 재판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정범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뇌물죄 공범이 본인 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알선수재 혐의도 부인하겠다라는 예. 것 같은데 근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백이 있고 실물이 있고 게다가 이봉관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로치하고 이제 귀걸이 두 그걸 개는 주면서 받았다고 그랬죠. 예, 목걸이하고 이제 브로치는 받은 거고 귀걸이는 안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자수서에도 나와요. 근데 그 귀걸이하고 브로치를 주면서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와줄 게 없냐는 언질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뚜렷하고 김건희 씨는 뭐 결정적인 윤 전 대통령과 내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냐. 예.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그거는 저는 입증 가능할 거라고 예. 보고 어쨌든 이게 이제 단순한 선물로 무슨 6천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에다가 뭐 3천 몇백만 원짜리 브로치를 주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 사람은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은 사람은 선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거 판단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을 이제 저울에 놓고 신빙성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당연히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준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진술이 지금 특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계속 부인하게 되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도 진술이 이렇게 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희건설 회장 입장에서는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안 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줬다라고 한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본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회장이 이렇게 진술의 그런 신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예. 당연히 이제 준 사람 측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정광재 지금 또 김건희 여사 공소장을 보면 통일교 측에서 갖다는 샤넬백 그 문제 샤넬백을 일단 받고 김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김 여사가 얘기를 했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받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 사람은 준 사실이 있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인사청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목적의 선물로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을 그러는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들은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검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일교로부터 받은 선물이 전달된 정황 증거.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처남이 그 김건희 여사의 사택으로 바로 다음 날 그 차량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는 특검에 비해서 지금 뭐 아무리 김건희 여사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연 예. 법원에서 얼마나 신빙성을 인정해 줄 거냐. 전 제가 변호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